안녕하세요. 여기는 동그라미 방송국, 저는 마음약사 박영미입니다. 오늘 진짜 아침에 많이 춥더라고요. 지금도 그 산중에 있는 카페이긴 한데 쌀쌀해요. 깜짝들 다들 놀라셨죠. 어제까지만 해도 그죠, 따뜻했는데 참 요즘 기후도 그렇고 바로 한치 앞을 모르는 시절인 것 같아요. 또 오늘 새 사연을 들고 찾아왔는데요. 사연 한번 들어봅시다. 안녕하세요. 박현미 약사님. 용기 내서 마음약국에 사연 보냅니다. 저는 어느 단체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큰 행사가 끝난 뒤 모두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술 한잔 기분 좋게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한 남자 회원과 가볍게 농담을 주고받으며 편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말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숙소로 돌아가려고 남녀 숙소 앞에서 헤어지던 순간 그 남자 회원의 손이 순간적으로 제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고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내가 방금 뭐를 당한 거지? 머릿속이 하얘졌고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오니 이건 도저히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공론화했고 저는 사과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첫 반응은 부정이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유혹했다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억지로 짜낸 듯한 영혼 없는 사과만 받았습니다. 지금은 단체 안에서 그 사람을 마주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그날의 장면이 계속 떠올라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합니다. 이 상처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연 잘 들었습니다. 우선 이 사연 보내신 분 용기라고 해야 될까? 이게 뭘까요 했는데요. 그게 바로 성추행이에요. 이분이 그래도 어쨌거나 내만 참으면 말지라든지 대체적으로 그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래도 용기를 내가지고 공론화 시켰다는 자체에 저는 진짜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회식을 하고 이런 술자리, 밥자리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내 옆에 앉은 사람이랑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농담을 조금 했다고 해가 그게 만약에 그 상대한테 빌미를 주는 살죠. 그렇게 되면.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분이 공론화했을 때 나 사실 그때 미안하다든지 잘못했다든지 그런 답이 그때는 잘못했을지라도 하는 게 좀 건강한 사회 아닐까요? 그죠? 근데 이분은 오히려 더 덮으씌웠다고 해야 되나? 너가 유혹했지 않냐는 식으로 나온다면은 그분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도 용기를 내가지고 또 내가 이상한 건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랬다면 정말 위로를 전하고 싶네요. 절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되는 게 제가 늘 하는 말이 의식이 낮다든지 그릇이 작다든지 이런 우리가 이 대화를 되게 들어 썼는데요. 이분 정말 의식이 낮거나 그릇이 작거나 뭔가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전체적으로 어떤 직업인가는 잘 안 읽혀지는데요. 아마 어떤 행사를 끝나고 1박 2일 코스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는지 조금 그죠? 근데 더더욱 그러면 더 걱정인 거죠. 일반 작은 회사에 다니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 일을 하면서 그 정도로 내랑 옆에 앉은 사람이 조금 재밌는 대화 좀 왔다 갔다 했다고 아니 손이 엉덩이로 올라간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더 여기서 한 거는 후에 대처하는 그건데요. 근데 이 사연 보내신 분이 조금 괴로울 거라는 게 짐작이 돼요. 봐서는 내가 안 본다고 안 볼 사이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죠? 싫든 좋든 내가 그분을 자꾸 봐야 되는 거죠. 일단은
지금 공론했으니까 이 사람이 이렇다는 거는 아마 주위에는 조금 알려졌겠죠. 우선 옆에 있는 동료들 있잖아요. 그죠? 그분들하고 좀 이런 건 인식이 돼 있을 것 같은데 내 마음이 어떻다든지 뭐 이런 거를 조금 전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당사 일기를 쓰긴 하는데 이 그날 있었던 일이라든지 뭐 정확한 뭐 시간 뭐 행동 이런 거를 뭐 정확하게는 안 쓰더라도 메모를 좀 해놓는 것도 또 괜찮고요. 우리는 사실 남자 여자 이전에 우리는 같은 사람이거든요. 특히 일을 같이 하는 그분 뭐 남자여도 일단 그 전에 우리는 같이 일하는 동료잖아요. 근데 그분이 자주 뭐 마주치고 하더라도 좀 더 가슴 빗장을 단단하게 입이고 그 이분을 달 적에 우리는 같은 일을 하는 동료고 이런 식으로 표 안 나게 조금 강하게 이렇게 어필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방법은 여러 가지거든요. 뭐 이럴 때는 뭐 개인적으로 둘이 있을 때는 거의 없을 것 같고 내 할 일은 내가 지금 내 자리에서 잘하고 있다. 너도 그렇게 해라는 뜻으로 암암리에 좀 심어주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사회 전반적으로 뭐 정치를 하거나 뭐 사업을 하거나 좀 이름이 났다고 해야 되나? 그 유명하신 분들이 결국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는 게 다 나중에 되니까 뭐 성추행 문제 이런 거 많았잖아요. 이거를 예사로 생각하는데 그거 절대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그 특히 뭐 남자만 그러지는 않을 거라 생각해요. 여자들도 직급이 높고 밑에 한테 그렇게 하는 거 저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녀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나이 들어가든 젊든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 같아요. 그래서 여기 대처하는 거 그거 서로가 이 부분은 정말 서로가 늘 하는 말인데 공부해야 된다고 제가 그런 걸 자주 하거든요. 정말 이런 마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정말 이런 일이 많이 안 날 게 건강한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분도 한 가정의 가장이실 테고 이분도 뭐 그러면 그렇겠죠, 그죠? 가정에 각자 가정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공론화시켜가지고 저한테까지 일단 사연을 보내주신 것 자체에 제가 진짜 감사드리고요. 저도 말을 할 때 보면 우리 남자 그 만날 때가 있거든. 일을 하다 보면 근데 저도 모르게 오 인물 좋네 오 잘생겼다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성적일 줄 몰랐어요. 근데 그 찾아보니까 굉장히 안 좋은 행동이래요. 제가 그거를 요 근래 와서 고치려고 많이 노력하거든요. 또 예쁜 따님 전도된 일 봐도 너무 예쁘다 막 이렇게 옆에 사람이 있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을 한 적이 많았거든요. 저 진짜 반성했어요. 반성하고 있고요. 반성합니다. 그조차도 함부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주문이라든지 어느 선까지 꺼야 되는지는 몰라도 스스로가 유추를 해보면 내가 오늘 하는 행동이 어땠는지를 돌아보면 다른 사람도 물론 알겠는데 내 스스로 제일 먼저 알아요. 네, 그 점에 유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이게 방송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지금 혀를 차고 있거든요. 이게 그 사연 보내신 분 떠나가지고 가가지고 그 남자분한테 진짜 한 대 치고 싶어요. 그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꾸 저도 모르게 혀를 차고 있어요. 야 진짜 우리 잘 살아갑시다. 한 살 한 살을 먹는 거 너무 소중하지 않나요? 이왕이면 내 옆에 있는 사람 따뜻한 마음, 따뜻한 말씨, 정겹게 대해주는 거, 깍듯이 존중해주는 거 좀 그렇게 살아갑시다. 아시겠지요? 네, 하신 분.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까지 저는 동그라미 방송국 마음약사 박연미였는데요. 또 이런저런 사연들을 이제 우리가 들어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었구나, 저런 일도 있었구나. 저도 스스로 늘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안 좋은 일도 들어 일어나죠. 삶이라는 게. 그래도 좋은 사람, 좋은 마음 못해가지고 꿈만큼이라도 좋아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연 들고 찾아올게요. 여러분,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